노트를 피게 되면 첫 장이 딱 나오잖아. 과감하게 넘겨. 우리는 잘 사니까. 자, 한 장 딱 넘기면 너희도 오른손잡이 다. 저 왼손이요. 아하. 왼손 어디가 편하냐? 왼쪽이 편하지? 네. 오른쪽을 비워 너는. 네. 왼쪽을 필기를 하고. 알았지? 네. 오른손잡이는 여기다가, 왼손잡이는 여기다 필기하는데 필기는 반만 하는 거야. 반만. 네. 반 하고 넘겨. 알았지? 네. 그러면 나머지 반쪽이 비잖아. 네. 자, 오른손잡이로 설명을 해볼게. 여기에 제목을 하고 이제 쭉 글을 쓸 거 아니냐? 그지? 이거 반 접지 말고 널찍널찍하게 써놔. 여기다 우리가 여기다가 첨삭을 할 거니까 왼쪽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야. 참고사항. 알았지? 그리고 스킬 이런 거 적는 거야. 근데 스킬은 내가 따로 포스트잇을 줄 거야, 니들한테. 네. 거기다 딱 써서 붙여. 여기다 붙여놔. 나중에 문풀 할 때 그걸 딱 책상에 놓고 막 연습하고 다시 갖다 붙여. 알았지? 네. 넘기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장에 또 오른쪽에 쓰고 왼쪽은 비워놔. 하나도 안 쓸 때도 있어, 왼쪽에.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반만 써, 계속.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1단원을 넘어갈 거 아니냐? 그치? 네. 1단이 넘어가면 선생님이 또 이제 포스트잇 또 줄 거야. 붙이는 포스트잇 있지? 여기다 붙이는 게 대단원이야. 우리는 이 포스트잇을 4개를 붙일 거야. 화원은 몇 단원으로 되어 있어? 4단원으로 되어 있어. 여기다 문서철처럼 이렇게 단원별로 붙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옆에나 아래쪽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거나 3학년에 갔을 때 수능 대회 할 때 있지? 자기가 모르는 파트를 쫙 줄줄 붙이는 거야. 알았지? 네. 노트는 절대 학교 갖고 가지 마. 학교 가지고 가면 잃어버리는 애들이 70%예요. 그거 왜 그럴까? 괜히 뭐 있어 보여, 보면. 그래서 애들이 가져가. 자기는 잠깐 보고 갖다 놓고 싶은데, 쓰레기통에 있어. 아니면 니들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알았지? 네. 그러니까 집에서만 정리해. 항상. 알겠지? 네. 시험 볼 때도 그렇고, 가져가면 왠지 모르게 애들이 가져가. 그리고 안 갖다 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알려줄 거야.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그래서 내가 노트 이거 왼쪽에 적어, 오른쪽에 적어, 꼭 알아서. 알았지? 한쪽 폈지? 네. 나 이렇게 폈지?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니까 어디에 적어야 되겠어? 참고에 적어야 돼. 참고. 참고면, 자, 오른손잡이 학생들은 왼쪽 페이지에 적어야 되겠지. 저는 그럼 왼쪽에 오, 너는 오른쪽에 적어야지. 아. 됐어? 자, 참고가 뭐냐면, 우리가 1단원을 들어가잖아. 이 1단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계산하는 곳이야, 다. 아, 그래서 제일 어려워. 너네가 처음 가면 여기 때문에 화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데가 제일 높은 산이고, 산으로 따지면 여기가 에베레스트야. 여기 넘어가서 2단원에 가지, 그러면 거의, 뭐, 평야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산이 낮아. 그나마. 그래서 3단원 가면 허허 벌판이야. 어려워. 단원은 어려운데 선생님이 쉽게 풀어줄 거야. 그 다음 4단원에 가면 약간 백두산 정도 높이야. 약간 높고. 그러니까 몇 단원이 최고 고비야. 1과 4야. 그러면 1학기는 1단원이 등급을 결정할 거고, 2학기는 4단원이 등급을 결정하겠지. 네. 그래서 근데 이 3단원보다는 2단원이 좀 더 어렵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알고 들어가고 내가 처음부터 빡세게 하진 않을 거야. 또 하나, 선생님은 공식을 싫어해. 그래서 항상 비례로 풀거든. 화살표로 쭉쭉 그어서 풀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익숙하게 해놔. 그래야 제가 계산이 빨라져. 알았지? 네. 그러니까 공식으로 유도해서 풀면은 공식 유도는 그때만 편해. 나중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항상 공식이 아닌 그다음 풀이법으로 배울 수 이렇게 화원을 제대로 잡아놓잖아. 사실 물리원은 말이야. 너희들이 화원이 딱 끝나고 나서 물리원을 들어가면 알겠지만 물리원은 계산 싸움이거든. 거기서 역시 공식을 유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공식을 접근할 거고, 쌤은 그래프를 유도를 시켜서 많이 해. 알았지? 네. 그래서 물리원 화원을 최소한 잡자. 이게 우리 목표야. 지금 늦게 출발한 거야 우리가. 사실 화원이 끝나고 물리원 끝나고 생명의 유전 파트 있지. 거기까지 끝나야 2학년이 준비되는 거야. 보통 지학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 지학 선택하지 마.
네. 내가 우리 애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지학은 정말 쓸데없고 거기에다가 수능에 가서 지학을 선택하잖아. 기분이 좋았다가 마지막 날 울고 나오는 학문이 지학이야. 뭐 풀어? 데이터가 다 바뀌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놓은 걸 딱 공부하려면 조합은 화원, 생원이 제일 조합이 좋고, 근데 생원이 지학 유전이 들어가 있었고 애들이 되게 싫어하지.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막 달려볼 거야. 한번 막 달려가서 한번 끝까지 가볼 거니까 화원부터 한번 들어가자. 화원은 우리에게 이런 걸 물어봐. 교과서에 없어. 교과서에 없는데 너희들이 화학을 막 혼자 공부할 때 막 걸리는 게 뭐냐? 용어를 못 알아듣는 거야. 용어를. 우리가 미국 가면 한 달 동안 어때요? 집에 있어야지, 그치? 왜 나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치? 아, 이런 거 하는 것도 병신 같고, 그치? 네. 근데 좀 지내다 보니까, 말이 통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쓸 언어가 결정되고,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것들이 이걸 칭하는 말에 대해 알고 나면 음식도 사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여기는 그 용어를 배우는 단원이야. 지금 봐봐. 우리는 지금부터 물질을 분리할 거야. 자, 처음에 너희들이 배울 때는 물질을 안 배워. 원자를 배우지. 물질은 알다시피 우리가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야. 알았어? 물질은 두 가지로 나뉘어. 총. 그래서 하나는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말 그대로 뭐 같까? 순종일 것 같지. 딱 보니까. 그지? 찜. 그지? 혼합물이 있어. 약간 믹싱. 그지? 그런 느낌이 들지? 네. 자, 순물질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질의 특성이 일정한 아이들이야. 물질의 특성이라고 중학교 때 배운 게 있거든. 기억이 나니? 네. 기억나면 좋고, 기억 안 난다면 그냥 녹는 점, 끓는 점 요 정도로 보자. 순수한 물질은 압력에 따라서 막 바뀔 수도 있지만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해. 물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느 점이 0도시고 끓는 점이 100도시고 물이 양이 많든 적든 다 그래.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 그러나 혼합물은 섞이는 비율에 따라 달라. 없다라고 부르는 게 없다. 비율에 따라 다르니까. 알겠어? 비율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 그럼 뭐 생각하라고? 녹는 점, 끓는 점을 보라고. 녹는 점, 끓는 점. 얘가 일정한 거지. 그지?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한 거고, 이 아이들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비율이. 무엇의 비율이냐? 용매와 용질.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 진하다, 였다. 이런 표현을 써. 농도가 진하다, 였다. 자, 순물질은 다시 두 개로 나누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화원에서 들어가는 말이야. 하나는 원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앞에 얘를 옛날에 붙였었어, 애들. 일반화학책 같은 데 가보면 얘가 붙어 있어. 폿이란 말. 원소, 그 다음에 화합물,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자, 써주긴 할 거야. 여기서 알아둬야 돼. 동은 이의 어다. 눈. 뭔 차이냐? 눈은 이런 거고, 눈은 어떤 거고, 그런 거고. 그지? 눈이 뭔지는 알지, 니네들? 네. 너네도 갖고 있잖아. 네. 근데 눈은 계절에 따라만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우리는 원자라는 말을 써. 얘는 물질이 아니야, 얘들아. 원자는 절대 물질이 아니고, 그리고 이 원자를 표현할 때는 다 우리가 원소교가 이렇게 있잖아. 네. 이거 수소 원자라고 꼭 뒤에 원자를 붙여. 원자는 그냥 그 기본이 이제 입자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 사람으로 따지면 명. 저 안에 사람 몇 명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명. 그런데 그 사람이다, 짐승이다, 개다, 돼지다 이런 게 원소야. 성분. 이 개념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H2O라고 쓰잖아? 네. 이거 물이잖아. 네. 이건 물질인 거야. 알겠어? 물질인데 이 속에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냐고. 2개. 2개 있고 산소 원자가 몇 개 있다. 1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 할 때 이 수소, 산소가 성분이야. 바로 원소. 그러니까 두 종류 원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이게 딱 이해가 가는 친구는 기분이 좋겠지만, 뭔 소리야? 머리 안 남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자, 원소는 한 종류 성분으로 구성된 애들이 원소고, 화합물은 선생님 저 원소 왼쪽에 꽃이에요. 꽃. 이렇게 보자. 이건 정이고, 내가 선생님이 니들한테 원하는 거 딱 하나야. 볼 때 알아봐야 돼. 너네 아무리 니들이 착하고 순진하지만 여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네. 자신감 있지, 그지? 목소리가. 네. 왠지, 금방 알아요. 네. 긴가민가가 가끔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5분만 가만히 보면 에이, 여학생. 금방 알아요. 네. 여기가 그래야 돼요. 이게 원소네. 화합물을 눈으로 딱 봐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이걸 공부하는 게 좋다. 원소는 우리가 앞으로 화학식이라는 걸 보게 되거든.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자주 봐서 친해지는 거야. 이런 거. 알지? 네. 근데 화학식을 보면 이게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모두 원소야, 그냥. 예를 들어볼게. 원소 예를 들면 이렇게 밑에 첨자가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없는 애도 있을 거다. 근데 너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대문자가 몇 종류냐? 각각 한 종류지. 저런 걸 원소라고 한다. 알았지? 네. 이게 원소냐 아니냐? 아니죠. 대문자 몇 종류 있어? 두 종류. 그게 얘라. 화합물은 대문자가 몇 종류 이상 있다? 두 종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문자 두 종류, 대문자 한 종류, 저 말은 뭘 의미할까? 바로 얘인 거야. 원소, 성분. 알았어? 대문자 종류는 원소의 종류랑 일치하는 거지. 얘가 그래서 대문자가 한 종류 있다는 건 원소가 하나씩으로 되어 있어. 그 다음 대문자가 2개 이상 있으면 원소가 2 종류 이상이 존재하니까 걔는 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얘를 보면 이런 거겠지. H2O, CO2, NaCl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화합물이야. H2, Na, O2, I2, Fe 대문자의 종류만 보면 한 종류로 되어 있는 애들이 원소 화합물이다. 그러면 실제로 화합물을 원소로 바꾸잖아? 그걸 분해라고 해.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 분해, 열을 사용하면 열 분해. 알겠어? 촉매를 이용하면 촉매 분해. 너희한테는 뭐 전기 분해밖에 안 나오지만 일단 얘들이 분해되면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 1단원에서는 이 혼합물이 중요하다는데, 혼합물은, 잘 봐요, 혼합물은 이렇게 균일한 혼합물이 있어요. 혼합했는데 균일해.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균일한 혼합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용액. 균일한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은 이렇게 나누겠죠. 용매가 있고요. 용질이 있어. 둘이 만나서 균일하게 섞이면 이걸 용액이라 한다고.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인 거지. 찌꺼기가 없어. 그래서 어떤 용액은 이게 순물질인지 용액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 설탕물, 소금물 이런 애들.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어디에 많이 이용해? 친구들 놀려 먹는 데 많이 이용하지? 표시가 안 나니까. 이렇게 섞이는 걸 용해라고 불러요. 용해. 이 섞이는 현상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액으로 끝났잖아. 그래서 용액은 다 액체만 있다고 착각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용매가 물이에요. 근데 용질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물이 되었어요. 무난합니다. 어디서도 많이 들었고 내가 더 많이 봤고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먹어볼 수도 있고.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얘가 질소이며 여기에 산소, 아르곤, CO2,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섞인 게 공기. 그러면 이거는 액체 용액이죠. 네. 얘는 기체 용액이라고 할 수 있죠. 용액이 액체만 있는 게 아니구나. 골고루 섞여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용액류라고 부르는구나. 그 다음에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자, 구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주석이 섞여요. 그럼 우리는 이걸 청동이라고 부릅니다. 합금이거든요. 고체 용액이에요. 얘도 용액입니다. 청동기 시대가 언제인지 알죠? 신석기 다음이죠. 근데 청동기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런다? 합금이라고 하죠. 합금. 이것도 무엇이다? 용액입니다. 자, 균일한 혼합물이 이쪽에 있다고 알았고요. 이거는 일단은 끝에서 배웁니다. 일단은 끝에서 실질적으로 기체 용액보다는 액체 용액을 위주로 배우고요. 고체 용액은 잘 안 배웁니다. 하지만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불균일 혼합물은 여러분들도 알아볼 수 있어요. 흙탕물 같은 게 불균일인데 유일한 이쪽 단원의 불균일은 얘입니다. 여러분 얘가 누군지 알아요? 원유? 원유, 기름. 그럼 이건 알아요? 네. 석유. 석유가. 이게 원유. 알겠어요? 네. 석유 색깔 어때요? 그쵸. 북아메리카 쪽은 검해요. 근데 중동 쪽은 노래요. 이 원유 성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얘밖에 안 되고요. 알았지? 네. 이거를 분리해서 뭘 쓰냐면, 혼합물은 분리라고 하거든요. 네. 쟤는 분해라고 하지만,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석유도 휘발유도 만들고, 나일론도 만들고, 스티로폼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아스팔트도 깔고, 그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이게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네. 딱 하나. 속옷 입었어. 메리아스? 이건 천연성이에요. 거기도 탄소화물 입었다가 살 닦아집니다. 아셨어요? 옷은 그렇게 여러분들 교복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를 날려줬는데 요것만 기억하자. 대문자가 한 종류로 이루어졌으면 원소라고 그러고요. 대문자가 두 종류 이상이면 화합물이라고 한다까지 아는 거죠. 이건 아마 야 니네 첫 시간에 한 거 있어 그럴 때 앞을 막 뒤져서 오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두 가지만 갖고 출발하는데 또 하나입니다. 자, 주기율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주기율표 암기 안 했잖아요. 주기율표를 암기를 하는데 제가 주기율표를 매주 시험을 볼 거예요. 네.
다 쓰는 게 아니라 얘가 몇 번이고 얘가 원자량이 어떻고 이런 걸 볼 겁니다. 자, 참여를 해주세요. 주기율표는 여러분들 그 몇 쪽에 있더라? 100 몇 쪽이지? 교재 피면 115쪽 115쪽. 자, 주기율표 115쪽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 주기율표도 여러분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주기율표를 잠깐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보세요. 주기율표를 알아야 이 아이들이 이 화학이라는 무비, 영화의 배우들이에요. 알았습니까? 자네 배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네는 아는 사람? 뭐요? 배우. 배우요? 모르겠어요. TV랑 뭐죠? 아, 알긴 아는데 영화, 영화 배우. 넷플릭스, 뭐 배우잖아 나. 네. 좋아하는 배우. 박보영. 걔가 어디에 출연했죠? 너의 결혼식. 너의 결혼식. 결혼식. 좋죠. 그 김영광이죠? 걔가 나온 애가? 다 알죠? 아. 아니면 저거요. 과속 스캔들. 거기도 박보영이 나왔죠. 늑대. 소년. 거기서도 박보영이 나왔고 151cm. 비율이 끝내준답니다. 여러분, 걔를 알고 나서 걔가 출연한 영화가 있다 그러면 볼 때 굉장히 따뜻하죠. 네.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를 모르면 이 작품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야. 자, 근데 이 주기율표는 20번까지 암기를 하는데요. 제가 주기하고 족하고 번호를 보는 요령을 보여드릴게요. 20번이면 원소가 몇 가지일까요? 20가지인 건 알겠죠? 네.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몇 개 썼어요? 2개. 그리고 모양이 똑같이 별표로. 네. 이걸 1주기라고 할 거예요. 주기라는 표현은 되풀이되는 성질인데 그 되풀이되는 첫 번째 줄이 1주기고요. 그 다음에 2주기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몇 개 그렸어요? 8개요. 그럼 별이랑 동그라미 합쳐서 총 몇 개예요? 14개. 이게 번호예요. 얘 몇 번이라고? 네. 1번. 얘는? 2번. 불러봐요. 3번, 4, 5, 6, 7, 8, 9, 10. 이거. 번호를 요 밑에 적읍시다. 이제 몇 개 그리면 돼요? 10개 더 그리면 되죠. 3주기입니다. 주기율표예요. 뭔가 규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원하는 건 암기가 아니라 규칙성을 찾는 거야. 자연계열애들 그걸 찾아야 되거든. 요거 몇 번일까요? 18.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그러면 4주기에는 원소 몇 개만 그리면 돼요? 8. 그렇죠. 이게 원자 번호입니다. 그리고선 우리는 세로줄을 찾거든요. 자, 여기가 조, 이렇게 불러요. 세로 첫 번째 줄 1조, 두 번째 줄 2조. 얘들아, 2족에 별표 있냐? 아니요. 없어. 그 1주기는 2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부터 중요하다. 여기를 13족이라고 칭한다. 네. 3족이 아니라 네. 그 다음에 10을 붙여. 14족, 15족, 16족, 17족. 자, 맨 오른쪽이 몇 족? 18조. 이렇게. 18족이 몇 번, 몇 번, 몇 번이에요? 2번, 10번, 18번이야. 이 원리. 그럼 앞에 번호를 붙이면 돼. 1번. 얘는 3번. 자, 몇 더하면 돼? 8 더하면 돼. 11번. 8 더해요. 19. 이렇게. 알겠니? 네. 원자 번호가. 그 다음 쓰면 돼, 여기다. 4번, 5번.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뭘 알았냐? 3주기부터 원자 번호 13번은 13조인 거야. 보지. 그지? 13번이 13조인 거야. 14번은 몇 조에? 14. 15번. 15.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다 썼어. 자, 그 다음 봐라. 원자 양까지도 공부하는데, 자, 중요한 건, 요거 그냥 암기 방법이 중에 하나야.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1을 하는 애들이 짝수야, 짝수. 원자 번호 짝수 애들이. 대부분 이게 통이야. 홀수는, 원자 번호 홀수는, 원자 번호 곱하기 2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는 원자량이야. 근데 항상 어디든 뭐가 있어? 예외가 있거든. 예외는 곱하기 2 해야 되는, 2 하고 끝내야 되는데 더하기 1을 하면 되고, 더하기 1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돼. 예외는. 알았어? 그러면 이제 예외를 빼고 맞는 애들을 적어볼게. 자, 3번은 홀수지. 원자량 얼마일까? 7. 원자량은 저렇게 위첨자로 쓴다고. 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얼마일까? 11. 11. 6번은? 12. 그래서 짝수니까. 8번은? 16. 9번은? 19. 2번은? 4. 10번은? 20. 이렇게 되는 거야. 11번? 23. 12번? 24. 13번은? 27. 14번은? 28. 15번은? 20. 31. 16번? 32. 자, 18번 예외. 19번은? 39. 그렇지. 20번은? 40. 이렇게. 대부분 거의 다 맞지? 자, 예외가 뭐냐? 4번이 예외에. 그럼 8이 아니라 9라고. 곱하기 2 해야 되는데 더하기 1 하면 된다고. 예외 15인데 14. 이렇게.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거 1번 수소는 그냥 1인 거야. 1번 수소는 1. 알았니? 1번 수는 1이고, 자, 요 둘이 문제인데, 18번 아르곤은 40이라는 거 알기만 해. 이거 쓸 일은 거의 없으니까. 오히려, 얘보다 크네? 이런 거지. 그치? 17번은 외워야 돼. 35.5. 이건 외워야 돼. 35.5. 얘 때문에 2단원에 가서 시험 문제가 나올 정도야. 알았지?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뭘 알아야 되겠어요? 제대로 원소 기호를 하는 거야. 원소 기호를. 알았지? 그래 놓고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해. 원소 기호 다 외워야 돼. 네. 얘들이 금속이야. 누구라고? 금성수. 금속. 금속 반대말이 뭘까? 비금속. 금속은 남자야. 금속은 남자라. 비금속은 그럼 여자예요. 여자야. 이제 들어. 화학은 앞으로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질 거야, 니들한테.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그러면 전자라고 하면 돼.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전자의 학문이야. 너희들이 내가 막 가르치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그럼 딱 알아들어. 아, 저들이 우리가 배우는 저 에너지, 우리가 배우는 저 움직임, 저 열에너지, 이런 건 다 그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그러면 금속이 누구라고 해서 내가 남자라고 했잖아. 네. 그지? 니네 이 밑에 있는 이 노란색 글씨가 원자 번호인 건 알지? 네. 이 원자 번호를 청주에 사는 김복동 씨가 양성자 수라고 얘기했어. 우리나라 사람이 의미 없다는 얘기 알았냐? 내가 뻥을 쳐도 의미 없다고 복동이 아저씨가 했는지 모질리가 했는지 모른다고. 이게 양성자의 숫자라고. 네. 양성자 숫자가 이렇게 원자 번호의 척도였다고. 그런데 양성자 그러니까 무슨 전화가 더? 니네 전화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밖에 없어.
중성. 아, 양성. 양성자는 양전하잖아. 네. 양성자는 양전하잖아.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 양성자가 19번 19개 있으면 전자도 몇 개 있어야겠어? 19개가 있어야 된다고. 네. 니들이 정말 과학을 딱 들어가게 되면 공존의 의미를 아는 순간 과학이 쉬워져. 이게 무슨 말이야? 공존의 의미라는 건 모든 과학에 통하는 말인데 너희들 남자지? 네. 테스토스테론이 누군지 알아? 그래. 남성 호르몬이야. 이제 유식해지자고 해. 알았지? 네. 테스토스테론이 뭐라고? 남성 호르몬. 그럼 니네는 분명히 나오지. 네. 에스트로겐. 무슨 호르몬인가? 여성 그렇지. 눈치야.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야. 니네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래. 그게 과학이다. 너희들은 에스트로겐도 나오고 테스토스테론도 나오는데 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테스토스테론. 그렇지. 그럼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그럼 여자애들이 왜 팔뚝에 털이 나는지는 알겠지? 네. 그치? 왜 나이가 먹으면 여자는 여자로 안 되고 제3의 성 아줌마가 되는지도 알겠지? 네.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는 거야. 남자는 자꾸 내려오고. 알겠어? 네. 그렇다고 바뀌진 않아.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 비금속이 여자라 했고 금속이 남자라 했는데 여기 있는 애들 이 원자 번호는 말이야. 얘한테 맞춰줘야 돼. 몇 쪽이냐? 18쪽. 얘들은 절대 화학 변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화학 변화란 말이 들어가면 화학이 뭐야, 뭐냐? 전자. 전자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지? 안정하다는 얘기지. 요 2번 전자 몇 개 있어? 2개. 10번? 10개. 얘는? 10개.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얘 따라가. 내 말 들어봐. 12번. 요 셋 중에 누가 제일 가깝냐? 10번. 그래서 전자를 몇 개 잃으면 돼. 2개 이르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전자를 2개 잃는다는 거야. 알았니? 네. 11번은 몇 개 잃어볼까? 한 개. 1개 잃는다는 거지. 그럼 봐. 11번이 얘야. 이렇게. 근데 얘가 나트륨. 얘가 되는 건데 잘 봐. 이렇게 하면서 전자를 하나 잃어. 얘가 양성자가 몇 개인데? 11개고 전자도 몇 개야? 이런데 얘는 양성자는 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거든? 네. 근데 전자가 몇 개가 돼버렸어? 10개. 10개. 둘이 더해봐. 1개. 그래서 이렇게 써. 알았니? 이게 누구라고? 맞아. 전자. 알겠니? 왜 남자가 나오는지 알겠어? 내놓잖아. 그럼 이걸 받는 애가 뭘까? 여자죠. 제가 절대 그런 뭐 아니에요. 이거 생식세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8번은 전자를 2개 받아야죠. 네. 9번은 하나 받아야죠. 네. 그럼 8번을 볼게요. 양성자가 8개고 전자가 8개인데 얘가 이렇게 전자를 2개를 받는단 말이야. 그럼 양성자는 그대로 8개인데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10개. 맞춰봐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의미를 많이 봤어요. 됐죠? 네.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죠. 서로 주고받았는데. 네. 맞잖아요? 네. 아니요. 근데 살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야 돼? 이혼을. 그래서 이혼 결합해야 돼. 알겠어요? 금속과 비금속이 이혼 결합해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물질.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얘가 누구라고요? 금속이에요. 맞아요? 네. 얘가 누구라고요? 금속이. 얘도 여러분 금속이면 알죠? 저 누군지 알죠? 저 원소. 플로리. 부끄러워요. 철이에요. 플로리는 F. 그렇네. F2는 철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거 금속이죠? 네. 이거 금속이죠? 네. 이것만 알아둡시다. 머릿속이 약간 용량이 빈 친구들, 좀 세이프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문자 하나 있는 게 다 뭐라고요? 원소죠. 네. 근데 이 원소와 내가 밑줄 친 원소들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뭐 저기 알파벳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눈으로 딱 보이는 차이. 금속. 아니,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금속은 어떤 차이? 비금속은 저기 아래 있는. 맞아요. 아래에 숫자가 붙으면 이건 비금속이에요. 여자들 결합. 근데 아무것도 안 붙었죠, 금속은.
네. 저런 애들은 금속이에요. 물질인데도. 이런 거 구분할 줄 알면 화학이 재밌어집니다. 그냥. 알겠죠? 이건 뭐 어디에서도 안 알려줘요. 그냥.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공부할 때, 얘는 아무것도 안 붙었네, 금속. 이렇게 봐도 좋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질문이. 쌤, 얘가 헬륨이거든요. 헬륨은 자연계에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쌤, 저것도 금속. 이러지 마세요. 네. 자, 얘는 그냥 비금속인데, 너무 완벽하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이론자, 분자라고 하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분자는 절대 여자들끼리만 결합한 게 분자예요. 왜? 끝에 봐봐. 요 셀이 아니라 요 자잖아. 이렇게 자가 붙으면 여자 같잖아. 안 그래? 남자는요? 동전. 뒤에 자 붙으면 여자 같잖아. 그래서 분자는 다 비금속 집합이라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 분자에는 무슨 원소가 없다? 금속 원소. 금속 원소가 없다야. 네. 이렇게 어떤 걸 딱 규정하는 걸 갖고 있으면 좀 편해, 공부할 때. 네. 알겠어? 네. 주기율표 꼭 물어볼 거야, 내가. 알겠니? 그리고 봐봐. 너희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19번은, 잘 봐. 19번은 전자를 1호 얻어. 네. 남자잖아. 이뤄요. 1호 몇 개? 한 개. 11번도. 한 개. 3번도. 한 개. 1번도 1호요. 근데 웃기죠? 너 여자 아니야? 네. 요 수소 여자입니다. 어? 근데 네. 1호요. 이상한 거. 이상한 거. 그래서 쟤는 알아둬야 돼. 수소, 유일하게 여자인데 전자를 잃는 애가 수소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5번하고 14번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게이예요. 네. 트제? 알겠어? 네.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는 애들. 중금속. 나머지 6번부터 15번부터 이런 애들 다 비금속입니다.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완벽한 애가 누구예요? 여기 완벽한 여자죠. 얘가 되려는 거죠. 니네 여자가 완벽한 건 알죠? 그래요? 보세요. 아. XX예요. 남자 보세요, 남자. 여러분, 염색체 크기는 유전자량 포함량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이에요. Y 염색체 어때요, 용량? 적어요. 네, 퇴화되고 있는 거죠. 퍼펙트는 여자예요. 계속 진화하고 있죠. 남자는 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참고적인 상황이에요.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 있는 배웠던 것들을 막 선생님이 물어볼 겁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쓴 거 보고 대답하고, 보고 대답하고. 외우지 마시고, 보고 대답하고. 이것만 하세요. 알겠지? 예. 보고 대답하고. 인트로가, 쌤 다 보죠. 예, 거기 영상을 보고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이걸 적는 시간을 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나갈 길이 많기 때문에. 자, 영상을 보고 잘 적으시고요. 거기 영상은 제가 보내드리면 오늘 밤에 이제 제가 오늘 밤에 다 못할 거예요. 오늘 밤 12시 반에 끝나가지고. 내일까지는 제가 영상을 다 올릴 거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 올려둘 거니까 들어가서 가입하고 보시면 되는데, 네. 거기는 다른 완결된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 들어가는 단어는 기초반이에요. 고3반이랑 기초반이 같이 있는 데고, 너희들 이제 2학년에 가면 문제풀이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 안에서 완결된 사이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기도 하고 막 그러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우리 이제 1단원을 먼저 들어가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제목이 예. 화학과 우리 생활이잖아요. 그죠? 1단원이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써있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생활은 소단원 1단원만 화학과 우리 생활이고요. 그 다음은 다 계산으로 너희를 죽일 겁니다. 죽여줄 거예요. 네, 이거 왼쪽에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다 써야 되겠죠? 네. 화학과 우리 생활은요, 여기는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시험도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다만, 뭐 흥미 위주?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봅시다.
여러분 이게 일단 화학의 첫걸음 단원이에요. 여기는 화학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학에서의 단위를 배웁니다. 아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어느 나라 가든 돈이 있죠. 네. 일본이 뭐예요? 펜. 우리나라가. 원. 중국이 중국은 뭐예요? 위안이겠죠. 아. 미국은요. 달러. 그렇죠. 그러고서 캐나디안 달러, 호주 달러 이렇게 다 붙이죠, 계절은. 그죠? 뭐, 페소도 있고요. 필리핀 가면.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이제 유로화도 있고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세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은 화학과 우리 생활인데 이거 배우는 겁니다. 의, 식, 주. 여러분, 의가 뭐야? 옷이죠. 식은. 먹는 거. 그렇죠. 주는. 사는 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화학이니까. 건강이 됩니다. 건강. 자, 그러면 이거에 관계되는 첫 번째가 뭐냐? 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화학이 얘를 해결해 줬대요. 화학이 얘를 해결해 줬답니다. 그럼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는 딱 이거요. 이게 왜 필요했냐는 거죠. 식량 문제 해결이 왜 필요했습니까? 인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먹을 게 부족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단위 헥타르당, 면적당 생산량이 커질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실제로는요, 결론은 하보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비료가 만들어져서 해결됐다라고 하지만 너무 암기잖아. 그치? 식량 문제 해결은 식물의 영양분 얘를 가능해져서 그래요. 이게 가능해져서 식량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왜 식물은 질소가 필요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단백질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백질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필 왜 질소냐는 거죠. 이 질소가 함부로 쉽게 얻어지는 물질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공기 중에 78%를 차지하는 게 누구죠? 질소입니다. 질소. 내가 말하는 질소는 물질이에요. N2입니다. N은 질소 원자고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표현돼요? 질소? 원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질소 원자 형태로 공급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철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철가루 씹어 먹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철 이온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음료 마셔요? 이온. 그렇죠. 뽀까리 스웨타, 개또라 이런 것들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먹는 게 이온 성분으로 섭취하는 거죠. 식물도 그렇게 섭취해야 돼요. 근데 공기 중에 왜 78%가 질소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걔들 분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거야. 왜 남자가 많을까요, 이 세상에? 남자 선호사상 때문에. 남자 우월주의 때문에. 아, 그거 아니에요. 남자가 이 환경에 적응 잘해줘요. 그래요.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 문제 세상에 남자가 정말 70%가 아니죠. 여자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거 가세요. 네. 왠지 좋을 것 같아요. 흑인들. 아, 좋지. 일단, 이런 단백질 성분인 질소는 공급 루트가 되게 한정적이야. CHO는 어떻게든 오거든.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도 오고, 식욕수도 공급해 줄 수 있고, 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 질소는 한정적이라 식물이 질소를 얻으려면 가장 쉽게 얻는 게 누구야? 그 콩가루 식물들이거든. 그래서 이거 한번 봐줄게. 식량 문제 해결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참고를 한번 봅니다. 친구도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렇죠. 당연하죠. 자, 왼손잡이 친구는 오른쪽에, 오른손잡이 친구는 왼쪽. 선생님 그러면요 아까 썼던 거 다음 장 의미에서 써야 됐던 거? 네, 괜찮아요. 아,
부족하면 넘기세요. 괜찮습니다. 자, 식물의 질소 공급에 대한 얘기인데, 잘 봅시다. 공기 중에 N2를요, 직접 식물이 빨아들일 수 있는 암모늄 이온 혹은 질산 이온, 이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애가 누구냐? 얘입니다. 뿌리옥박테리아예요. 얘가 어디에 있느냐? 콩가루 식물에 있어요. 콩가루 식물과 뿌리옥박테리아는 공생관계예요. 그 여러분 콩 심는 거 있죠? 콩은 아무 땅이나 심어도 돼요. 왜요? 콩은 땅속에서 영양분이 필요 없어요.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네. 그러면 둘이 공생이라고 했는데 뿌리옥박테리아는 이렇게 해서 콩가루 식물에게 질소이온을 공급하는데, 그럼 콩가루 식물들은 무엇을 공급해 줄 거예요? 영양분을 보내준 거예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을 주는 거죠. 뿌리옥박테리아한테. 그래서 다른 식물과 같지 않게 얘들만 이렇게 흡수가 가능한 형태고요. 두 번째, 이 질소가 이제 식물에게 공급되는 방법 중에는요, 공기 중 질소가 가끔이에요. 정말 번개에 의해서, 알았어요? 번개에 의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NO와 NO2 형태로. 이것이 빗물과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질산 이온 형태로 NO3를 육감하였어요. 이러면 식물이 흡수할 수 있어요. 정말 무한 관계예요. 아주 희박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질소 비료예요. 공장에서 질소 비료 형태로 얘와 얘를 공급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3번 배운다는 거예요. 3번. 식량 문제를 해결한 건 바로 저 질소 비료의 합성이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질소 비료가 어떻게 합성이 되었느냐? 자, 인류의 인원수가 증가하면서 인류가 급성장을 하면서 먹을 게 부족해진 거죠. 뭐 수렵 생활이나 이런 걸로 한정적이고요. 그래서 면적당 농작물의 생산량이 커질 필요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정체되다가 우연히 독일 과학자 하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해요. 질소와 수소를 저온 고압에서 촉매를 이용해서 얘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암모니아가 합성되면서 이 암모니아를 질소 비료로 바꾸는 공정을 발견한 사람이 보슈라는 사람. 보슈. 저 뭐예요? 하버 뭐예요? 하버법이요. 하버법. 이거 하버법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가 하버예요. 질소에서 수소랑 만나서 암모니아 만드는 거죠. 여기가 하버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암모니아를 질소 비료로 바꾼 사람이 보슈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버 보슈법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은근슬쩍 화학 반응식이 나왔죠. 그죠? 네.
이름부터 불러보세요. N2는 원소니 화합물이니? 원소. 잘했어. H2는? 원소. 그렇지. NH3는? 아, 끝났어. 구분을 먼저 한 거야. 이해갔죠, 여기까지? 네. 그럼 봐, 이제. 화학 반응식은 개수가 되게 중요한데, 너희들한테 철칙을 알려줄 거야. 금지법. 어른한테 반말하지 마. 금지법. 아래첨대 절대 건드리지 마. 아래첨자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뭐 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디서 성립하는 거 알고 있지? 네. 너희들이 수소가 원자력이 1이라는 걸 아직 몰라. 안 외웠으니까. 질소가 7번인데 예외라 14라는 거 아직 몰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반응물 속의 질소 원자 수나 생성물 속의 질소 원자 수가 같아야 되는 건 알고 있지. 그래 질량 보존이 성립하잖아. 네. 그때 아래첨자 건드리지 말라고. 여기 질소 원자 몇 개야? 원자 두 개야. 여기 몇 개야? 한 개. 한 개야. 네. 그잖아. NH3 안에 한 개잖아. 네. 여기다 쓰면 몇 개? 이러면 질소 원자가 몇 개가 됐어? 두 개. 개가 됐지? 예.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되버렸어? 3개요. 오! 이거 몇 개고? 6. 6개잖아. 아하. 그지? 네가 3명 있으면 팔은 6개 있어야지. 그지? 네. 그럼 여기다 뭐 쓰면 돼? 이게 개수로 완성하는 거야. 뭐 개수법 이런 게 아니라 갖다 툭툭툭 맞춰놓는 거야. 이래서 니네 교과서에 화학 반응식이 저렇게 써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질소 분자가 반응물에 몇 개 있다? 한 개 있는 거야. 근데 수소 분자는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어서 암모니아 분자 몇 개가 생겼다? 2개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화학 반응식이야. 질량 보존을 맞추기 위해서. 자, 이제 알았지? 네. 끝났어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암기가 아니라 도대체 하버라는 과학자는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버는 독일 사람이야. 독일이 게르만족 출신인 건 알지? 네. 게르만의 대이동 어디서 들어봤지? 역사에서. 네. 로마가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할 때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었어. 모른 척. 로마의 한가운데 영토를 지나가는데도. 왜? 독일인들 봤지? 독일이 뭐 잘하냐? 싸워. 스포츠. 스포츠. 어디서 뭐 잘하냐? 유명하잖아. 독일 축구. 그렇지. 축구 잘하잖아. 피지컬이 끝내준다니까. 여자들도 머리가 하얗고 키가 장대, 기구리 장대하고. 게르만족이 싸움의 천재들이야. 로마도 정보배 엄청 걔들도 발달했거든. 그래가지고 뭐 진지구축이며 작전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데 기본적 피지컬이 안 되는 거야, 걔들한테. 그래서 걔들 지나갈 때 그대로 돌리고 있었어. 그런 자부심 같은 게르만족이 멈춘 데가 저맨이야. 게르만의 이름을 따서 저맨이라고 진 거거든, 그 나라를. 근데 자꾸 무시당해. 왜 무시당하냐? 그때 당시 한참 18세기 후반 이런 데 이제부터 이렇게 막 국가가 형성될 때 유일하게 세계에서 화약을 갖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 한 나라가 중국이야. 그 동양의 거대 국가. 또 한 나라가 영국이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식민지가 전 세계에 깔려있는 나라지. 그래서 그쪽은 영국이 막 수화 부리듯이 부렸어. 주변 나라들. 특히 가장 기분이 나빠하는 나라가 프랑스야. 프랑스가 우리나라라고 보면 돼. 영국이 일본이고. 일본이 되게 무시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큰 거 다쳤지만, 여튼 프랑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프랑스 공주를 데려다가 부인을 갖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에 뭐를 위해서 화약을 나눠주는데 프랑스를 제일 두 번째로 많이 줘. 그러니까 프랑스가 국력 2위야. 근데 독일은 9위야. 서열이. 그래서 프랑스 국왕이 생일이면 독일의 특산품인 탄산수를 들고 가야 돼. 동굴에서 탄산수 빼가지고. 화가 나는 거야. 그때 당시 공화국이었는데, 야, 우리도 화약 만들자. 화약 만들면 뭐가 필요해? 막 했더니, 화약이 니네 TNT지, TNT. 얘들이 구조식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이제 톨루엔이라는 놈인데, 여기에 니트로기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트리 니트로 톨루엔이라고.
TMT. 이거 만들려면 무조건 암모니아를 합성해야 돼. 우리는 하버법을 이용해서 전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50만 명의 그 세계 인구가 감소했지만 현재는 그 하버 보슈법을 이용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급증하지 네.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의 화학식은 알아둬야 돼. 이거 왼쪽에 있어요. 이거는 제 기준 왼쪽이면 그거 참고 아닌데요. 그래, 이건 메인이야, 메인. 예. 자, 이것을 질소 비료로 만든 과학자 누구였어? 보슈였지, 보슈. 하버 보슈법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라고? 하버. 뭐 굳이 이렇게 나눠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보슈라는 과학자가 살려줬지. 하버. 자, 이렇게 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그 밑에는 교재 내용에는 뭐 먹는 곤충도 있고 꽃도 있고 가두리 양식도 있고 되게 많아. 그런 것들 그냥 있다 라고만 하고 넘어간다.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류 문제 해결. 그럼 자, 문제라는 걸 제시하자. 아까 식량 문제야.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원인이지만 이전에 사람들은, 기존의 사람들은 천연섬유를 이용했어. 자, 천연섬유의 단점을 한번 보자. 일단 대량 생산이 뭐 한다는 거야? 가능하잖아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니까 수요자가 더 많은 거지. 공급자는 부족한데. 네. 그지?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그 질기지 않아. 알았어? 금방 뭐해? 해서. 야, 찢어져. 그래서 늘 흥분해지. 가족들 보면 다 어떻게 꽤 인분 걸로 이렇게 묘사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얘들은 일반적으로 천연섬유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러면 뭐 흡수성도 좋고 다 좋은데 얘들 같은 경우는 뭐가 약하다? 어떤 게 약하다? 질김? 아, 질김이 약하다. 뭐 보신 말 없어? 강도가 약하다. 내구성이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얘들은 거기에 표현적으로 뭐로 나왔어? 얘들 표현을 뭐라고 써있냐? 얘들은 이걸 무슨 말이야? 아주 이쁜 얘기가 있어요. 내구성이란 말을 썼나? 그냥 즐기지 않다라고 써있네. 뭐가 또 좋은 말이지? 아우, 갑자기 화 안 떠오르는데 멋있는 말이? 응? 쉽게 닳는다. 오래 못 입는다. 뭐 있냐? 멋있는 말. 좀 멋있어 보이는 거. 멋있는 말. 빨리 삭는다. 아, 좋은 얘기다. 상낸다 뭐야? 삭았어. 이렇게 해야 되나? 삭는다를 삭는다가 뭐지? 그냥 기억 안 나지. 저희 그냥 삭는다? 달 타고요, 달 타고. 나 쉬운 걸로. 즐기지 못하. 영화. 뭐 연하가야. 옷이 연해? 그러니까 옷이 이렇게 표현하고 그냥 이것도 말 안 되는데 내구성이 안 좋다 이런 말씀도 그렇고. 천연섬유의 단점이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 합성섬유가 등장하는 거야. 자, 합성섬유의 장점을 보자. 일단 이 반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얘는 질기다. 오래 입을 수 있다. 알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 합성섬유는
계기는 뭐냐 이런 건 되게 많아. 나일론의 계기는 뭐 어떤 사람이 뭐 화학 제품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우연히. 합성 소매는 첫 번째 나일론이 있거든. 나일론. 얘는 가장 큰 네임이 최초 합성 섬유다. 이거 외워야 돼. 최초 합성 섬유다. 나일론. 이 나일론은 흡습성이 그냥 합성 섬유 장점인데 이게 단점은 뭐냐? 이거 얘들의 단점. 이거 단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물하고 안 친한 거야. 얘는 매우 질기. 그래서 이 나일론 같은 경우는 예로서 뭐뭐가 있어. 어디 많이 나오냐? 칫솔모, 그 다음에 밧줄, 그 다음에 여자들 스타킹 이런 데 많이 쓰이지. 나일론 자체가. 자, 나일론은 누가 발견했지? 나일론. 캐러더스. 이 과학자 이름도 알아줘. 캐러더스라는 말도 많이 나와. 캐러더스. 자, 그 다음 폴리에스터가 있어. 캐러더스. 자, 폴리에스터는 가장 가까운 게 니네 교복이라고 보면 돼. 교복. 니네 교복 우리 젖으면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맞아요. 아, 금방 마르지? 그지? 금방 마르지? 그런 거야. 흡수성이 되게 적어. 근데 폴리에스터는 대부분 합성 섬유의 원료예요. 요즘에 그래. 대부분의 폴리에스터. 에스터. 폴리. 에스터라는 화합물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야. 그 단위체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얘들 교복. 폴리에스터, 교복 딱 보면, 교복모. 알겠어? 교복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니들 보면은 얘들은, 니네 교복 그거지. 아, 니네 좀 괜찮은 교복이네. 그 교복들 보면, 와이셔츠 같이 생긴 거 있지. 그런 것들 한 번 이렇게 사면 이게 다림질이 잡혀 있잖아. 이거 펴질 때 계속 있대. 계속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다림질 같은 것이 절대 구김이 안 가는 거야. 구김이. 그래서 양복이나 와이셔츠에 많이 쓴다. 이런 것들. 구김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좀 질이 좀 안 좋은 그런 양복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앉았다 일어나도 구김이 없어. 근데 좋은 거 있지. 좀 비싼 것들. 네. 현명한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좀 구김이 많이 가. 동복 같은 거 보면. 자, 그다음 폴리아크릴 잘 안 나오는데 폴리아크릴은 앞으로는 대부분 폴리가 들어갔지, 그지? 맞아. 폴리에스터였어요. 폴리라 썼는데. 나도 폴리라 썼는데. 폴리가 고분자라는 뜻이야. 폴리모. 폴리아크릴은 양말. 그 다음 니트 이런 거라고 보면 돼. 시험에 좀 나오는 건 얘들이고 대부분 장단점이 나오니까 알아도 그냥. 네.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넓게 써놔야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첨삭할 수 있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 이제 염색약이 하나 되거든. 합성 염료. 합성 염료가 뜨지? 얘는 모브라고. 말라리아 치료제 막 연구하다 발견된 거야. 모브. 그래서 모브는 색깔이 뭐냐면 퍼플이래, 퍼플. 퍼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바이올렛이라는 말은 그 과학에서 보라색을 뜻하는 말이잖아. 퍼플은 패션업계에서 쓰는 보라색이야. 밝은 색. 알겠어요? 퍼플 색깔로 최초로 발견되고 현재는 뭐 다양한 합성 섬유가 발견돼서 염료 섬유를 다
염색하잖아. 예전에는 이거 뭐 청포에서 뽑아내고 어디서 뽑아내고 해가지고 영화에 보면은 막 천이 노랗고 파란 것들이 막 마당에 쫙 널려 이런 장면 많이 보잖아. 그렇게 만들었어. 그 대략성당이 보다. 자, 그 다음에 뭐 미래 의료 문제 이런 건 괜찮아. 뭐 미래 가면 더 좋아지겠지. 의료 문제 해결은 누구의 발견이다 무조건? 합성섬유의 발견. 알았지? 여기서 하나 알려준다. 지금 합성섬유는 무엇이 나중에 되는 첨삭으로 써야 되냐면 이렇게 첨삭으로 들어와. 여기다 이렇게 뒷꼬리하고 탄소 화합물이며 이런 거. 알겠어? 이런 것들 탄소 화합물이라고 불러. 여기 있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다 탄소화물이야. 중심 원소가 탄소라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꾸 옮겨 적고 쓰고 이래야 돼. 지금은 쭉 보기만. 자, 이제 주거 문제 해결. 주거는 뭐냐? 사는 데잖아. 예. 거기에 집안에서 사는 거. 집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합성 수지라고 해요. 그걸 합성 수지. 거기 보시면 주거 문제 이런 게 있어. 얘들은 좀 나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그 화석연료 사용이 있지. 옛날에 나무나 이런 것 됐잖아. 네. 근데 우리는 무슨 연료를 사용하냐? 첫 번째 LNG라는 리퀴드 내추럴 가스라고 그래. 액화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자, 액화 천연가스 주성분이라는 말을 쓰거든. 주성분. 다시 말해서 혼합물이라는 얘기야, 얘들. 그러니까 기체 용액이 되겠지? CH4라는 메테인이야. 야, 얘 원소의 화합물이 메테인. 화합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메테인이고, 그 다음 거기에는 다른 에테인도 들어있고 이래. 주성분이라는 표현은 혼합물이라는 얘기야. 알겠어? 네. 얘가 CH4가 주성분이라는 얘기는 혼합물이다, LNG는. 그러면 또 LPG가 있거든? LPG 주유소. 액화 석유가스라고. 페트롤리움. 석유가스. 얘들은 주성분이 프로페인하고 프로페인. 그 다음에 뷰테인이야. 얘들이 섞여있지. 얘들을 사용한다. 액화 천연가스 그럼 얘네들 도시가스 보면 돼. 도시가스. 아니면 저기 자동 버스 CNG 버스 있지. 네. 그런 것들이 다 LNG고 LPG는 알잖아. 택시. 네. 그리고 자동차 연료. 이런 것들이 화석 연료 사용이다. 두 번째, 합성 수지의 사용이야. 우리가 말하는 합성 수지가 다 뭐냐면 플라스틱이야. 근데 플라스틱들은 늘 딱딱하다는 느낌 들지? 네. 그치? 근데 플라스틱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얘들 빵뽕지 알지? 빵뽕지. 네. 무색 투명하면서 소리가 바닥바닥 나잖아. 그것도 플라스틱이야. 그리고 슈퍼에서 주는 검은 비닐봉지 있지? 그것도 플라스틱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합성 섬유 배우죠? 합성 염료 배우죠? 합성 수지 배우죠? 뭐 자꾸 앞에 자꾸 합성이 들어가죠? 합성. 합성이란 말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 합성이란 말은 석유화학 제품에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를 분별 종류를 해서 얻어지는 연료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석유를 안 쓰면 당장 연료가 떨어질 거 우려하는데 세상의 경제가 멈춰. 석유를 사용하는. 알겠어? 너희들 입고 있는 옷부터 다 출발이거든.
그래서 합성수지를 사용했다는 건 플라스틱을 이용한다는 건,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뭐를 이용해? 라겐락 이용하는 거. 집안에는 라겐락. 반찬통 있잖아. 아. 그런 것들이 다 합성수지야. 그리고 니들이 갖고 다니는 먹는 거죠. 코카콜라, PT병이지. 그런 것들. 그래서 니들 빵봉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쓰거든. 뒤에 제품명 이렇게 써 있어. 이게 폴리에틸렌이라는 약자야. 폴리에틸렌은 불에 약해갖고 불 붙이면 뚝뚝 떨어져. 비닐봉지도 그렇지.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예, 그것도 사실은 플라스틱이에요. 비닐이지만. 맞아요. 지금 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 볼펜 다 플라스틱이에요. 이것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주거 문제 해결이 있어요. 주거라는 건 건축 지역을 얘기하는데, 주거 문제 해결은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주 메인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철 있죠, 철. 철은 여러분들 철기 시대가 청동기 다음에 철기 아니야. 그지? 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철광석을 녹여서. 그렇죠. 철로 만드는 거 아니야. 어디에서? 재련소에서. 이렇게 철로 환원시킨다고 하는 거거든요. 환원시켜서 만드는데 이 철을 우리 뭐 주변에 많이 쓰죠. 네. 뭐 건축물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에도 쓰이고 정말 안 쓰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철의 뭐 사용 방법, 방향은 되게 많아요. 그럼 철은 그냥 이렇게 쓴다고도 봐요. 철을 순수하게 철로도 사용하지만 철이 철광석에서 재련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철광석을 재련할 때 코크스를 넣거든요. 코크스가 탄소가루. 니네 이제 뭐 연필식 여기 부시면 코크스라고 해요. 그거를. 걔를 집어넣고 철을 환원시키다 보니까 철에 탄소가 함유돼서 나와요. 이런 걸 탄소강이 나오거든요. 탄소가 많이 함유되면 굉장히 단단한 철입니다. 이런 철을 선철이라고 부르고 이런 철은 건축물을 세울 때 그 다음에 좀 가열하면 탄소가 빠져나가요. 그럼 그건 강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무기 같은 거, 총 같은 거 만들 때, 자동차 프레임 같은 거 만들 때 쓰고요. 더 가열하면 아예 탄소가 거의 0에 가깝거든.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 연철이라고 합니다. 그게 철사철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도 잘 보세요. 철에 얘를 섞는 거죠. 니켈과 크롬을 섞어요. 자, 철에 니켈과 크롬을 섞으면 이게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할머니들이 스댕스댕 그러는 이 스테인리스 강. 저거 고체 유리인 거 알죠? 아까 배웠잖아. 구리에 청동 부는 것처럼. 알죠? 네. 합금이라고 부르는 고체 유리. 이 스테인리스 강은 철 하나로는 그 화학약품이 되게 약하거든. 그래서 철 그릇을 주방용품 못 써요. 예를 들어서 조미료 같은 거 막 쓰고, 막 기름 두르고, 거기다가 튀기고 이래버리면 그런 약품들이 약하거든. 근데 스테인리스 강은 되게 강해요. 니네 집에 있는 뭐 철 비슷한 뭐 그릇이 있다. 다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땡 소리 날까요, 아마 다. 니켈 어디서 저 뭐예요? NI. 아, NI. 니켈, 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시멘트. 시멘트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CaCO3라고 부르는 놈이 있어요. 이게 탄산칼슘이거든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분필. 근데 지구과학에서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석회암이라고. 퇴적암이죠, 퇴적암. 얘를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이렇게 산화칼슘하고 CO2가 발생합니다. 모두 화합물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잠깐 배웠던 걸 이렇게 슬쩍 한다면 화합물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몇 줄 치네가 붙어요? 금속이에요. 20번 칼슘이잖아. 금속. 그럼 쟤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에요. 맞아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온 결합입니다. 이 산화칼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생석회라고 부르요. 이 생석회 물에 녹이잖아요. 그게 수산화칼슘 수용이에요. 너희들이 말하는 석회수. CO2 통과시키면 뿌옇게 그리잖아요. 이런 거 들은 적 있죠? 그게 석회수예요. 자, 산화칼슘에다가 점토를 섞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시멘트가 돼요. 이게 시멘트. 여기에다 점토를 섞으면 시멘트가 됩니다. 시멘트의 장점이 뭘까요? 금방 모양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런데 얘는 금방 잡을 수 있다는 건 금방 쏜다고 얘기하거든요. 딱 붙잖아요. 그래서 건축 현장까지 붙지 않게 가려면 이렇게 해서 돌려야 돼요. 그 틀은 뭐예요? 그게 레미콘이에요. 계속 뒤에 돌면서 가는 차.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 시멘트가 다 좋은데 하중에 약해요. 누르는 힘이 세지 않으면 뻑뻑 금가고 부서져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에다 뭐를 섞어요? 모래와 자갈을 섞는 거죠. 이러면 콘크리트가 돼요. 여러분 건물 부서진 잔에 가보면 막 안에 돌멩이 있고 막 이러죠. 시멘트 안에. 그게 콘크리트입니다. 쌤, 저 CAO 아래 시멘트랑 오른쪽 정 뭐예요? 점토요. 점토. 점토. 생석회예요. 예, 생석회. 그래서 시멘트에 모래 자갈을 섞으면 콘크리트인데 이러면 뭐에 강하다? 무게에 강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 무게에 강한데 좌우 흔들림이 약해요. 좌우로 약간 흔들린다? 이거 뭐 어떨 때 좌우로 흔들릴까요? 높은 건물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얘가 보통 한 70m, 80m, 100m를 넘어가 버리면 좌우로 1.5m 흔들려요. 이 건물이. 육상 빌딩 정도 생겨. 그럼 그걸 버텨야 되잖아. 이 버티려면 이 콘크리트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으면 좌우 흔들림이 강해요. 이거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옛날 사람들이 그 진흙으로 담벼락을 만들고 초가집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두 분만 지나면 금이 쩍쩍하고 발로 치면 다 부서지네. 근데 그 중에 용감한 몇 명이 거기다 집단을 집어넣은 거야. 지푸라기를. 그러니까 단단하겠죠. 뻑 차도 안 무너지는 거야. 버티는 거지.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철근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 철근 개수를 사기 샤킹을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질하죠. 삼성백화점. 아, 그렇죠. 그런 것들. 아, 저 갖고 장난치면 큰일 나요. 먹을 거, 자는 거 갖고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나머지 알루미늄이죠. 그거 안 나와요. 알루미늄은 여러분 건축자재 어디 있어요? 창틀. 여러분 그거 알아? 알루미늄이 옛날에 엄청 비쌌던 거. 니네 땅 속에 제일 많은 금속이 누구냐면 알루미늄이야. 근데 걔들이 다 뭘로 존재하냐면 보크사이트 형태로 존재해.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그게 더 고온법을 받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루비가 돼. 루비. 진짜요?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근데 굉장히 땅 속에 많은데 얘들이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니까 알루미늄 숲게 금속이 아니잖아. 이윤결합인 거야. 산소 관계가 됐으니까. 성질이 바뀐 거지. 그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 있어.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있지. 네. 얘 유럽을 정복했잖아. 네. 걔가 각국의 왕들을 데려다놓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 각 왕들은 금 쟁반에 금 나이프, 금 칼에 금왕관을 줬어. 너네 금왕관 엄청 무거운 거 알지? 네. 자기는 무슨 줄 알아? 알루미늄 왕관. 알루미늄 나이프. 왜 그만큼 귀했으니까. 금부도 있어요? 네. 이 창틀 있죠, 창틀. 저거 쓸 거예요, 머리에다가. 알루미늄 포일 얼마나 가도 그거 만들어 쓴 거야. 그냥 가벼운 거 이게 저거 이러면서. 그러다가 훅이라는 과학자 나타나요. 이거 말고요. 훅이 나타나가지고 그 훅이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과학생들 들은 거야. 야, 알루미늄을 이게 산화 알루미늄 녹는님이 얼마나 되냐면 2,800, 3,200 정도 돼요. 그래서 얘를 용융을 시킨 다음에 알루미늄 끄집어내는 게 돈이 더 들어요.
이걸 만약에 황원시킨 놈이 있으면 야 3대가 먹고 산다 이런 말을 한 거지. 이 후기란 애가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다 빙정석을 집어넣어. 그 태주감인데 알아고 U자고 그 피오리드 있잖아요. 그 얼음이 밀고 내려오는 곳에 U자고 물이 차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럼 그 끝에 빙정석 3차석 있잖아요. 그 삼면이인 거 그런 거 삼능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빙정석을 집어넣으면 얘가 600도씩 떨어져. 녹는적이. 그걸로 알리면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은 금속이 제일 싸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죠. 구리가 비싼 거 알죠?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뭐 고철 뭐 팝니다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전제품 사면 뭐만 가져가는 거 알아요? 전에서. 그 안에 맞아요. 그 안에 솔레노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구리선만 빼내는데 구리선이 두께 2, 3mm, 0.5cm 정도 되면서 길이가 한 1m, 2m 정도 되면 38,000원. 그게. 근데 그런 거에 어디냐면 전선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IMF라고 알아요? IMF? 네. 그 시대 때는 전선을 잘라갔어요, 사람들이. 금모으기 운동가 있죠. 아, 그러니까 금모으기도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은 금모를 모았고 없는 사람은 어디를 자르겠어요? 도심지에서 자르겠어요? 그럼 바로 신고 들어가잖아. 산골짜기 들어가서 할아버지 운전대 잡고 할머니만 보고 엄마 아빠 잡고 아들이 가서 자르고 10m만짜리 얼마일까? 30만 원 1m 다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 횃불 들고 한국적인 직원들 지키고 막 그랬었어요. 어디 있는 걸 잘라요? 산속에 전봇대 있는 전선처럼 그걸 잘라가는 거야. 그걸. 난리도 아니죠. 비싸요. 금속이. 되게 비쌉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남았나? 건강 문제 남았지.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자, 건강 문제 해결해서 참고도 적어야 될 거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아스피린. 자, 아스피린은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거든. 해열제라고. 알겠냐?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야. 맥주만 마시는 사람. 호프만. 이 아스피린을 발견해서 해열제로 발견을 했는데 요즘에는 혈액 무슨 제라고 하더라. 니네 막 혈관이 막히면 그걸 이제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 네. 그걸로 요즘에 써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의 발견은 오래됐는데 이것들이 효능이 자꾸 보이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을 섭취하면 혈액이 잘 돌아. 문제는 수술을 할 때는 이걸 끊어야 돼. 왜? 혈액 응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요즘에는 아스피린이 그렇게 몸의 혈액 순환제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근데 이 아스피린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가 그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물질이냐면 봄에 보면 니네 수양보들 알아? 뇌가에 이렇게 쫙 늘어지는 거. 나무 중에 쫙 늘어지고 끝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수양보들이 있어. 미친년 머리같이 쫙 늘어지는 거 있지. 거기에 가지를 탁 자르면 얘가 진액이 나오거든. 그 껍질을 쏙 벗기면 흰색 나무 뼈다가 남고 껍데기가 나와요. 그 껍데기를 이렇게 잘게 쓰면 이게 풀팩이야. 삐삐 불 수 있는. 근데 그 흰색 나무 있지? 거기에 액이 흐르거든. 뭐 쪽 빨아먹으면 오바이트합니다. 알겠어요? 그게 살리시산이에요. 그 살리시산이 해열제 성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누굴 넣냐? 얘를 넣습니다. 아세트산. 살리실산이. 네, 살리실산. 너를 살려줄 산이에요. 실산이요? 예, 실산. 살리실산. 거기에 아세트산을 섞으면 얘가 아세틸 살리실산이 돼요. 아세틸 살리실산. 그리고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걸 아스피린이라고 불러요. 먹는 거죠. 구강제죠. 그래서 얘가 최초의 의약품이에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야, 또 합성 들어갔다고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마시고. 알겠습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최초의 합성력. 이거는 참고로 한번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탄수화물 배우고 와서 이제 볼 겁니다. 자, 살리실산을 참고해 적으세요. 이게 이제 벤젠골이거든요. 그리세요, 그리세요. 이렇게 생긴 게 살리산의 구조식이에요. 여기에 참 항상 필기는 검은색으로만 하세요. 색깔 쓰지 마세요. 얼려? 이제 앞으로. 네. 검은색 펜으로만 하고요. 뭐 강조도 별표도. 나중에 우리가 화학 문제 뒤에 이제 완전 문제를 풀 거잖아요. 네. 거기서 모르는 거 앞에 보고 풀 거 아니에요. 네. 노트를 보고 볼 때는 파란색 볼펜으로 첨삭을 적어놓으세요. 완자에서 모르는 건 다 파란색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또 모르는 건 빨간색으로 적으세요. 색깔에 명분을 넣으라고요. 아무치나 막 집어넣지 말고 파란색은 원자력 공부하다 쓴 거, 빨간색은 다른 문제집을 보다 쓴 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실용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는 형광펜으로 치고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은 그냥 검은색 펜으로만 쓰세요. 여기다 아세트산을 반응시킨다고 했죠? 자, 아세트산의 화학식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CH3예요. 이렇게요.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얘들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H하고 얘에 있는 OH가 만나서 뭘 만들어요? 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벤장고리가 있고 요것이 페놀기라고 하는데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얘가 들어옵니다. C.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물이. 얘를 아스피린이라고 합니다. 아스피린은요, 요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갔다. 잘못 들어갔어. 여기 아니에요. 바보다. 바보 데스. 얘는 냅두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끄럽다. 여기가 아니라, 요거다. 어차피 참고니까 뭐 상관없는데. 여기에 들어갑니다. 얘는 바나나. 산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딱 생각나요. 요 자리에 H가 없고 얘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카복시기 때문에 산성을 띠거든. 그래서 아스피린은 해열제인데 요즘에 머리에 열 난다고 아스피린 안 먹잖아. 왜?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줘. 위가 pH가 산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먹어? 타이레놀 많이 먹죠. 타이레놀. 네. 머리 적은 거 아니에요? 그 머리 두통이나 그 두통이 오면 열도 나잖아요. 그게 아미노브루펜이거든요. 그게 액성이 좀 산성이 좀 덜해요. 산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위에 부담을 덜 줘서 타이레놀을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나중에 이거 분자식도 한번 써볼 겁니다. 왜? 여기 지금 금속이 하나도 없죠. 네. 그죠? 그래서 얘는 다 공유결합 분자. 얘들 다 이윤결합 없어요. 이 금속 때문에 제가 자꾸 금속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주결별 꼭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페니실린이죠. 이제 이건 넘어와요? 예, 원위치예요. 이제 내용 참고고요. 페니실린은 항생제죠. 이건 이제 생명과학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데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착안했냐면 푸른 곰팡이에서 착안하죠. 그래서 얘를 플레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그거를 일반적인 약품으로 만들 생각 못했죠. 그 영국의 이 젊은 과학자 둘이가 이거를 항생제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제품화되고 실험이 성공하면서 기자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기사는 참 훌륭한데 이 뭐가 살아? 뭔가 딱 임팩이 없는 거야. 발견자들이 너무 저기 이력도 경력도 안 좋고 막 그래갖고 사람들도 모르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기자회견을 듣다가 그 젊은 과학자들이 플레밍이 저널지에서 보고 그걸 착안해서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이동을 해요. 어디로? 플레밍한테. 걔는 유명한 사람이거든. 플레밍한테 마이크를 들이대고 이 항생제를 어떻게 되냐? 우리 젊은 과학자들 훌륭하다. 자기 3년 동안 연구해도 못 찾았는데 찾았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내무적으로 플레밍이 항생제를 발견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젊은 과학자들이 이제 돈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한테 자기들 로열티를 사라 그랬어요. 그걸 만들어라. 근데 영국이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록펠링가 어디에서 이걸 샀어요. 판권을. 50 몇 년 동안 영국이 미국한테 로열티 지불하고 이거 썼어요. 그 정도예요. 실제로 이 페니실린이 활약을 한 건 언제냐?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은 다치고 와요. 페니실린 맞아요. 그럼 총상이 이렇게 금방 낫는 거죠. 독일군은 6개월, 7개월 있다 복귀하고. 그러니까 장기전 갈수록 저쪽은 자꾸 메딕이 치료해주는데, 그치? 이쪽은 없는 거다. 그런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처칠이 그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의 승리다. 라고. 근데 얘한테도 최초란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 좀 민망한 죄죠. 최초의 항생제라는 말. 합성의약품은 아스피린이 가져갔고, 항생제가 지금 한 몇 종류가 있는데, 얘가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푸른 곰팡이에서. 푸른 곰팡이. 얘를 이용해서 발견한 겁니다. 그걸 플레밍이 연구했고. 알았지? 지금까지 이제 화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이들은 실제로 석유화학 제품에 이런 걸 떠나서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뭐 하겠어요? 인간이 왜 필요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처음에 우리가 하버법을 통해서 암모니아 합성했죠. 네. 사실 이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땅은 한정적이고 생산량은 그대로니까 자꾸 먹을 게 부족한 거지. 그걸 비료가 생산량을 증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남는 건 비료의 발견이다. 두 번째, 우리한테 그 의류죠, 의류. 네. 예전에는 오래 못 입고 금방 떨어지고 네. 공급도 부족했고, 그죠? 근데 이것이 합성 어디로? 우리가 보통 섬유로 딱 넘어오면서부터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다음 오래 입고, 거기에다가 단점도 있죠. 흡수성이 좀 낮아서 목이 꺼지거나 니네 아프잖아요. 접촉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데 이제 구김도 없지, 뭐 비 맞을 때 금방 마르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합성 섬유가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다. 거기에 합성 염색약품, 그죠? 합성약품, 그것도 염색약품도 한몫을 했죠. 모브라는. 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 사람이 쓰는 연료가 다 LNG나 LPG 같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이제 인간 이 지하 자원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LNG 같은 경우, LPG 같은 경우 화석 연료라고 하죠. 그 연료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나무나 이런 거 갖다 떼는 그 수고가 좀 덜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적인 목공의 그릇, 옛날 쓰던 뭐 도자기 그거 있으면 비싸겠죠, 그지? 근데 그런 걸 안 쓰고 요즘엔 다 라겔락 같은 합성 수지를 쓴다는 거죠. 봉지 같은 거 이런 것도 비닐 장갑 같은 거 사용하고, 네. 그 다음에 주거 지역에 와서는 철근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시멘트에다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고 거기에 철근을 심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만들어서 건물을 보다 안정적이게 세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스피린과 페니실린 같은 물질들이 발견되고,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페니실린은 최초 항생제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앞 단어는 정말 수능으로 가고 더 큰 내신 이런 거라면요, 간단한 몇 개만 외워주면 돼요. 여기 쉬우니까. 알겠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시험 보기 전에 보면 됩니다, 그냥. 자, 화합물은 대문제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원소는 하나, 이름이 중요해요. 그 다음 아까 잠깐 흘려들었지만, 물질이 됐는데, 물질 속에 금속이 있다. 이거 이온결합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주기율표, 금속이 2, 4, 6, 7개가 있었어요. 왼쪽. 알겠어요? 왼쪽에 7개가 있었고, 나머지가 다 뭐였죠? 비금속. 금속은 전자를 내놓는 애들이죠. 네. 양이온화된 애들. 비금속은 음이온화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거기서 또 시간만 되면 동양 철학을 또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칩이 발생이라. 동양에서 음양설 알죠? 음양설. 음이 여자예요. 그 음이온이 여자 비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속이 양이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따뜻하고 건조하고 이런 게 양이에요. 습하고 어둡고 이게 음이고. 그래서 땅이 음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여자는 땅, 남자는 이게 남전여비 세상이 아니에요. 진짜로. 모든 마음이 어디서 커요? 땅에서 땅이 건조하고 따뜻하고. 아니에요. 땅이 습해요. 어둡고. 음이 건조하고 밝아요. 양이 참. 그래서 그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 세상인 거야. 그래서 니들 보면은 어디 강가에 같은 데 보면 음기가 서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둡고 칙칙한 곳이 음기가 서린 곳이고, 땅이 너무 메마르고 막 사막 같은데 양기가 서려 있는 곳이야. 그런 곳은.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합을 해서 이루어진 게 이쪽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제 그걸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 외우시면 좀 더 공부하는 게 쉬울 거야. 다음 시간에는 주기율표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거든. 네. 그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보고 따라 들어가. 이거 이제 구주식이라는데, 이 구주식이 왜 이렇게 그려진지 다음 시간에 배워. 네. 알겠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